더블다이아몬드 이원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어땠어요? 사실 어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비가 오거나 날이 궂으면 핑계 대고 안 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비가 와도 문을 좀 열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 혹시 비행기 결항된다고 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안 가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결항되면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삼성의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서울에서 구미까지 오는데 세 개의 교통편을 마련해 놓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차로 이렇게 온대요. 오다가 이 그 버스 전용도로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버스 전용도이기 때문에 버스에 임원들 태워가지고 자기만 목적이 있는데 한 명 타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임원들 숫자를 태워가지고 같이 내려온대요. 오다가 그래도 막히잖아요. 그럼 헬기가 중간에서 태우고 간대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문제가 생기면 헬기가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차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교통편을 세네 개를 준비해 놓고 간대요. 그 자리를. 왜냐하면 안 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어, 그런 마음으로 전 아멘을 했어요. 제가 헬기를 마련할 돈은 없었지만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자세로. 애가 아프거나 날이 굳거나 우리 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태풍 많이 올 때 있었어요. 태풍 많이 한때 많았잖아요. 태풍 오면 강사하고 강의 들어온 사람 한 명밖에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사도 안 올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누군가에게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합니다라는 말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메 장사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메 판매하는 거 아니야. 아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었었어요. 저한테는.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었지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아메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잠을 자지 않고 해야 된다거나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걸으라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밤까지 빡세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스폰서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아메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1주차, 1교시, 2교시를 다 해야 되네. 그렇죠? 제가 어제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 사업설명 하신 분이 어, 자기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회원가입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어플을 깔더라고요. 어플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CLC를 왔어요. 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강서에 입교가 아니고 뭐죠? 중간에 그것도 2주차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잘 듣고 계실까? 막 이런 마음이 들긴 들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사람 알아듣는 분들이 나올 거라 저는 믿거든요. 저는 아메 사업을 이제 만으로 16년, 이제 17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참 재밌는 거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아메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래 하셔서 많이 누리시는 스폰서님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는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이 과정을 즐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누군가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쵸? 그런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는 진행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하면 돼? 궁금하잖아요. 뭐 하면 돼? 옆집 아줌마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결과 내신 분들한테 묻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하면 되는데 라는 거 12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어,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빠른데 주무신 분이 아직 안 계셔가지고 아직 안 빨라요. 제가 주무신 분이 있으면 더 빨리 하려고 막 이제 그렇게 빨리 하고 가버리려고 제가. 근데 갈 수도 없어. 기차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놀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일찍 왔거든요. 혹시 어떤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일찍 출발했는데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작할 건데 첫 장표에 그래서 사실 2주차 그 2교시 거는 장표를 내가 준비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했던 거를 할 거니까 뭐 말이 중요하지 뭐 장표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여기 참 이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과 그리고 너츠앤볼츠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죠. 매 순간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뀌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년에 이제 갈 여행지예요. 저희 원래는 다이아몬드만 갈 수 있는데 이제 이세분들도 모시고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갈 건데 너무 설레어요. 이렇게 아메가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씩 이루어지는 일이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거의 한 몇 시간이죠? 한 시간하고 또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거의 두 시간을 빡세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호응이 좋으면 빨리 끝내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아, 비도 오는데, 그죠? 빨리 끝내, 빨리, 원래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해드릴 거거든요. 10가지를 할 건데, 한 12가지를 할 건데, 앞에 탱고화 배우셨죠? 이 탱고화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책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될 이유? 그리고 또 제가 뭐 운동해야 될 이유? 저 어떻게 보여요? 건강해 보이나요? 예, 제 되게 건강해요. 예, 제가 왜 건강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저 건강해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참 애써요. 참 애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왜냐면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언제 부정적이냐면요. 에너지가 떨어질 때 부정적이 되고요. 아플 때 긴병이 효자 없는 이유가 아프니까 개팍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주지 않으려고요. 열심히 운동해요. 운동을 좀 해서 근력이 좀 있으면 짜증도 덜 나고요. 근력이 없는 여자분들은요. 병뚜껑 따면서도 화를 내요. 안 그렇던가요? 병뚜껑 따면서도 에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병뚜껑 따면서 화내는 여자는 되지 말자 이러면서 제가 엄청 열심히 저는 PT도 받고요. 라이더도 하고요. 라이딩도 해요. 밖에서 이게 자전거 있잖아요. 쫄쫄이 있고 막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거 할 줄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하고 하는 건 닥치는도 다 해요. 운동은. 왜? 음, 어떻게 보면 어,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제가 아프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10가지 해야 되는 이 10가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와이가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아무도 일찍 안 일어날걸요. 그렇죠? 저도 아침에 이곳에 오려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움직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너를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와이를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본 시간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는 왜? 나는 왜? 난 이 일을 왜? 이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메가 필요 없으신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아메 17년 하면서 단 한 명도 아메가 필요 없는 분은 못 만났어요. 돈이 있는 분은요, 관계가 엉망이에요. 건강이 엉망인 분도 많고요. 일이 없는 분도 있어요. 돈은 있는데. 그런데 일은 있는데 관계가 엉망이거나 건강이 엉망인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돈은, 저기 뭐지?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한 기회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12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 사업 시작할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쭉쭉쭉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업 설명, 만남과 초대, 지속적인 지원, 사업 키우기 시스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하기가 좀 저런 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는요. 왜 사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6번부터 오늘 2교시죠. 6번부터 12번까지는요. 이 Y가 있어야 돼요. Y가 없는 사람은요. 이 비즈니스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위에는 뭐 웬만하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여 밑에는 나의 강력한 Y가 없으면 잘 안 돼요. 잘 진짜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강조해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이런 걸 매 순간 계속 저 종이에다 껄쩍거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책을 많이 봤는데 책 보는 시간 대신에 저는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고 나한테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이게 그 사람한테는 왜 필요한지를 매 순간순간 체크를 해요. 안 그러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지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제가 채영 선생님이 제일 부러워요. 이게 혹시 아메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왜 부러웠냐면 한 5년, 6년 한 꽤 됐어요. 7, 8년 전에 어느 날 그 대구에 강의장에 갔어요. 큰 행사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뭐지?
견과류 같은 건데 멸치가 막 들어있는 뭘 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신 분이에요. 아까 저한테 빵 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그분이 막 얘기 내 딸이 이러면서 내 딸이 최영선이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최영선 리더님을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멋진 일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아메 사업을 해서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게 희망이에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더 좋았어요. 벤츠를 사기 전에 사고 싶어. 이게 더 좋았고요. 100평짜리 집 사기 전에 정말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이쁜 그릇을 사기 전에 저거 내가 사고 싶어. 이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은요. 여기 처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희망의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거 희망 고문 아니야? 그거 된 대로 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희망 고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직장인들은 희망 고문이 있나요, 혹시? 희망을 가질 만한 일이 있나요? 아무리 잘 가도 끝이 있지 않나요? 내려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 시대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일이고 그 희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가지를 할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Y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나의 몸은 묵직바다 묵고지고 안 빠지고 요번 추석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전 요번 추석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추석이었어요. 보통 추석이 좀 길면 이제 아주머님이랑 같이 이제 골프 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니면 외국 나가 있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냥 저희 아이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추석을 지내요. 제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미국 가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생활 하다가 이제 아메사바 한다고 이번에 휴학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랑 추석을 보냈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지내겠다고 형님한테 얘기하고 다 이제 했는데 너무 더운 거죠. 가을은 아니랬어요. 한국의 가을은 밖에 나가면 너무 날씨가 좋아서 커피 한 잔 들고 밖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커피숍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걸 꿈꾸고 제가 올해 가을을 아무 데도 안 가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쉬려고 했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커피숍에 가니까 다 찼어. 앉을 자리도 없는 거죠. 좀 괜찮다는 곳은 네 군데 세 군데를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올가을은 실패다. 근데 다행히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묵고 찌고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아시죠? 이번 추석 때 먹은 걸 2주 안에 빼면 빠진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대요. 제가 웃고 넘어가려고. 살 빼는 법에 이완찬 이분이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이렇게 살 빼는 방법. 그래서 제가 제 강의가 너무 그 뭐지? 사실 너튜브치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 얘기, 그건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있죠? 노래를 아는 거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건 달라요. 근데 대부분요, 알아요. 너챔볼치 알거든요. 근데 아는 걸 잘하게 만드는 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한테는 기대를 걸려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요. 뭘로 보이나요? 그쵸. 어리러 보이죠. 토끼에 그렇죠. 사람은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보인대요. 내가 아는 것에서만 그 모양이 보이지 내가 모르는 거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왜 명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명품을 좋아하냐면요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저건 명품이야라고 알기 때문에 명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걸 갖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지고 싶은 욕구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아는 것만 보면요, 삶이 안 바뀌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저는 내가 뭘 모른다라는 걸 알면서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이요. 너츠앤볼츠예요. 너츠앤볼츠가 사실은요. 그 매뉴얼에 나오는 그 매뉴얼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암나사와 순나사라고 해서 서로 맞들어가는,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너츠만 있어도 안 되고 볼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복제도 되고 축적이 되어집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즈니스가 커지느냐 커지지 않느냐 그래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나가도 제가 좀 성공인지도 몰라요. 사업 초기에 여러분 어때요? 잘 모르는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말고요. 동창회 개모임에도 전하지 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 초대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의미가 없고요.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이에요. 누군가를 후원한다고 미팅을 안 온다거나 이런 거. 오늘 이 미팅에 오는 거 쉬웠어요? 아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에 핑계를 댈 만한 일이면 그 일의 주인공은 되지는 않아요. 어, 저는 인생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서 이게 핑계인지, 원영아 지금 네가 하는 말이 핑계가 되는 일인지, 그래서 핑계 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좀 아프죠? 제가 금요일마다 뭘 하냐면 화요일 금요일을 PT를 받아요. 제가 연골이 찢어져, 무릎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환자가 있으면 병원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을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윤활유가 많이 차 있어서 아깝다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아깝긴 아까워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냥 병원에 안 갔어요. MRI까지 찍고요. 찢어졌대요. 찢어졌는 거 어떡하겠어. 연골이 찢어졌는데 이거를 수술을 하면 다 긁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봐서 책 보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무릎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대퇴사두근을 키우면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앉았다 일어나는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걸 못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재활을 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PT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PT가 어떠냐면요. PT를 받으면 어, 그 돈이 안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받으러 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내가 오늘 아프다 할까? 오늘 막 이런 제 혼자서 머리를 막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때리고 싶은 거야. 네가 해봐라 이러고 싶은 거죠. 아니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러고 막 시키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어떨 때는 네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막 이 말이 막 나와요. 자기도 못할 거면서 왜 날 시키냐는 거야. 너무 힘든 거죠. PT는 내가 받으러 가놓고. 그래서 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넉 달째 지금 받고 있는데 반드시 근육통이 와요. 근육을 찢어지게 하니까. 제가 팔 운동 하다가 다리 운동 좀 하다가 팔 운동하면 안 되니까 한 번 할 때 팔 운동을 할 때는 3세트 이상을 하셔야 팔 근육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올 때 팔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거나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나와요. 나올 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회복을 해요. 또 하거든요. 매번 핑계 대고 싶어요. 근데 저를 버덕거리고 싶은 이유는 핑계 대지 않아요. 핑계 대지 않아요. 왜냐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원영아, 네 인생에서 핑계 대는 사람은 인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애가 아파요. 뭐가 어때요? 누가 어때요? 거짓말 아니에요. 핑계는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해야 될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핑계 대는 사람은 되지 말자. 원영아 있잖아.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핑계 대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게 제가 뇌송을 저한테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자. 암의 삽을 얘기하면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자기는 아쉬운 소리 하기 싫대요. 암의 삽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암의 삽을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인가요? 전 17년 동안 한 번도 암의 삽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가 알면 나한테 밥 살 일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메 일을 그분이 암에서 관심 있다고 막 했는데 집에 가서 뭘 했는지 명절날 자기 동생이 암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에 분위기를 망쳐 그래 그래서 암에서 망하기도 하는군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이번에 와서 PT를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트레이너거든요. 물어보니까 31년 전 자기 동생이 호주로 갔대요. 자, 그러면 31년 전에 호주로 갔으면 언제 아메를 했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에. 근데 대학생 때 했대요. 대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망할 재정 아니에요? 맞잖아요. 대학생이 가만히 있어도 망할 재정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 준 주체가 없는데, 부모님이 주는 생비 그 돈 가지고 아메 사업을 했다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쫓겨날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느낌의 일이었던 거죠. 그 32년 전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놓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가만히 사니까 횟수를 따져보니까 32년이 됐대, 동생이 호주로 간 지가. 그러니까 31년 됐으니까 32년 정도 됐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면 돼요?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모르세요? 아시죠? 주식 좀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 뭐 저런 걸 다냐 막 이랬어요. 미국에서. 자, 제 스폰서님이 미국에서 자기 그 아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가고 자, 아시는 분이 엔비디아 가니까 걔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요. 하다 안 돼가지고 엔비디아를 들어간 거예요. 대박을 친 거죠. 주식을 거기서 돈을 월급을 못 줘가지고 주식을 줬는데 그게 완전 대박을 친 거죠. 음. 그게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0년 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고 말았어요. 뭘 말을 해요. 어, 이렇게 하루하루가 바뀌는 시국에 와서 이게 옳고 그르고 얘기한다라는 게 참, 배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씩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원하세요. 나보다 책 한 자라도 더 읽고요. 나보다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해서 한 번 더 신경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부 호흡을 원칙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 여자분을 후원해 놓으면 남자분이 뭐라 하고요. 남자분을 후원해 놓으면 여자분이 뭐라 해요. 부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데 부부관계 좋거나 여자분과 남자분이 서로 신뢰가 잘 돼 있는 분들은요. 남편이 듣고 가서 그 일이 괜찮은 일이 하면 와이프가 그래? 난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었구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이제 여자분이 듣고 가가지고 얘기하면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관계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와이프가 뭘 한다면요 뭐든 반대하는 남자도 있고 또 남자가 뭘 한다면 뭐든지 반대하는 여자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호는 원칙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먼저 알아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먼저 정했으면 그러면 내가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초기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미팅하는 것도 중요하고 탱커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남과 초대 방법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왜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면 거기 꿈이 있지 않겠어요? 내 꿈은 뭔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아주 집요하게 해보는 거죠. 저는 아까 핑계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미안할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를 핑계대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1살,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아메사를 시작했거든요. 36세 아메를 시작했어요. 36세 아메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가 1살, 3살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스폰서님한테 애가 아플 때도 있고 그쵸. 애가 유치원 문을 닫을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애들은 아프면서 크잖아요. 아프면서 면역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애가 아파서 못 가요. 아니면 애가 막 여러 가지 핑계 댈 거리가 참 많았는데 되게 미안했었어요. 애한테 미안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 이 아이가 알까? 내가 자기 핑계 대고 자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안 온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내가 네 핑계 대면서 못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 덕분에 내가 성공했어. 승현아, 수빈아, 너희들이 어렸기 때문에 엄마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고마워. 너희들이 엄마를 그게 좋기 때문에 엄마가 잘할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 네 때문에 못했고, 네가 아파서 못했고, 네가 어떻게 뭘 안 먹어서 못했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성공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라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꿈 없으세요? 그냥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은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이런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썼어요.
그 애를 한 방에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쪼개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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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하고 싶을 때 타협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가 있죠. 머리에 벌레. 그 이가 막 돈 적이 있어. 초등학교 때 애들이 머리가 기니까. 근데 다들요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면 약국에서 약 사와가지고 애들 머리를 감기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밤마다 그때 암에서 할 때였어요.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밤마다 애들 두 녀석을 누워놓고요 머리에 그 뭐지 찬빗을 빗어가면서 일주일 내내 이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약을 안 쓰려고 약 쓰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아니까 그게 피부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니까. 근데 알아도 안 하시는 분 막이 많아요. 근데 왜 피곤하고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 그때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저는요 그때 엄마가 너무 고마웠어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러니까 엄마 있잖아요. 친구도 그때 반에 다 이 생겨서 애들 다 약 뿌려가지고 약으로 다 이렇게 머리 감고 오고 그랬다고 다 애들 와서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엄마가 일주일, 제가 일주일 동안 한지도 몰랐어요. 일주일 내내 내 머리를 부여잡고 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밤마다 삐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난대요. 3시간씩 막 3시간씩 막 투자해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뭉클한 거죠. 아이들이 잊을 것 같지만 잊지 않아요. 알아요. 엄마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착하게 크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애들이 너만큼 너희 애들만큼 착하고 순하면 나도 사업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당신이 나처럼 하면 너희 애들은 착하고 순해질 거야. 나처럼 여행 보내줘봐. 착하고 순해질 거야. 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해줘봐. 착하고 순해질 거야. 제 꿈이었어요. 제 꿈. 여러분, 초기에 해야 할 일은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꿈을 갖느냐는 거죠. 어, 신랑한테 멘토 같은 와이프 되기. 그런 꿈 없는 여자들을 하고요. 그런 꿈이 있는 여자는 좀 다르게 살지 않겠어요? 좀 애쓰지 않겠어요? 말을 좀 잘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잠을 적게 자려고 하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가꾸는 거예요. 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듣고 나면요 노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은요 원하는 것을 가시하고 이미지하고 공부하고 열정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하면요 똑같은 거 보여줘요. 왜냐면 꿈이 바뀌나요? 업데이트는 되죠. 업데이트는 업그레이드는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꿈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이런 꿈을 꿉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스폰서님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꽃길을 걸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어떤 일도요. 꽃길 걷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도요. 그 꽃밭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도 공짜로 대박을 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써도 인생이 안 바뀌었던 사람들한테 아메가 기회인 거지. 에너지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인생 바꾸는 일은 아니에요. 로또는 아니거든요. 로또는 로또 복권 그 뭐죠? 사는 데 가서 사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로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열정은 있는데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그런 수단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장소예요. 입 꼭 다물고요. 이 두 녀석 이때가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였을 거예요. 1살, 3살 아이가 시작해서 작은 애가 3살이 되고 큰 애가 5살이 됐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한다고요.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면요. 돈은 안 되고 보상은 적은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투자 시점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래도 무슨 계절로 보이세요? 계절적으로 얘들 옷이 가을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애들 옷을 저렇게 입히고 저희 신랑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봄에서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왔는데 그 계절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애들을 내가 맨날 입혔던 옷 그대로 입혀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 땀띠가 다 나가지고 목 뒤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절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자기 생일도 축하하면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요. 미국에서 이 공주처럼 이게 공주 왕관선에 있죠. 얘가 자기 생일을 지가 차린 거예요. 다. 보이세요? 다 이쁘게 자기가 어 친구들이 하나씩 갖고 오고요. 사온 거를 자기가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퀸치 주스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자기 생일을 축하하는 애가 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요. 18살이 엄청난 파티를 해준대요. 엄마가 성인이 됐다고.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업한다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이가 16살 때 생일인지도 까먹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어가지고 까먹고 있었거든요. 얘 생일이 10월 5일인데 올해 처음으로 10년 만에 제가 생일 잔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설레요.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지 혼자서 자기 생일을 자축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파티를 열어놓으니까 자기가 자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연 거죠. 그러면서 엄마, 내 생일이니까 내가 자축해야죠. 이거 멋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애들 같았으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을걸요? 데모를 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자기 생일을 자기 스스로가 축하해주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기 아메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스폰서한테 아이 맡기고 오시죠. 저희는 감사하게 스폰서님이 애를 안 봐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 그 덕분에 제 스스로가 빨리 아이를 맡겼죠. 빨리 아이를 맡기고 또 파트너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10명씩 봤는데 애들요. 저희 아이가 10명씩 애들 보다 보니까 사람을 참 잘 다뤄요. 다룬다는 말은 사람의 감정을 참 잘 헤아린다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이가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치어리더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여자 이러면서 치어리더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게 치어리더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 여성스럽다. 얘네들은요 치어할 때 머리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치어할 때는 완전 쪽머리 해가지고요. 그 너무 많이 뛰니까 소리를 지르 나중에 목이 다친대요. 소리를 너무 많이 지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치유를 하면서 자기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우리 애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이렇게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있죠. 워싱턴 주가 사이즈가 얼마나 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이즈가 얼마예요? 워싱턴 주는요.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대학이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제일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원서 쓰는지도 몰랐어요. 원서를 썼는데 얘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썼거든요. 하버드를 썼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대학이 몇 개 안 되니까 하버드를 썼는데 어, 원서 합격 날짜가 이게 합격 그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원서가 안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런 실수를 왜요? 제가 해줬으면 했겠죠. 도와줬으면. 아무도 안 하고 지 혼자 다 한 거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충우돌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실패했다고 끝난 건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동생이랑 같은 곳에 있으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곳에서 같은 시애틀에서 좋은 환경에 뵀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너무 잘 지내고 친구들도 너무 많이 잘 사귀고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삶 아니에요? 남과 더불어 잘 사는 거.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엄마 하늘이 너무 이뻐요. 엄마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어주는 거. 어, 많은 꿈 중에서요.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꿈도 있지만 관계가 있어야 해결되는 꿈들도 많아요. 저는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꿈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곳에 있으면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같이 같은 옷 입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삶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얻어먹고 싶으세요? 사주고 싶으세요? 사주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밥 사주면서 왜 맨날 내가 사야 돼? 왜 쟤는 안 사? 이런 말 하지 않는 삶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대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누군가한테 공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베풀 수 있다라는 건 되게 멋진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들 이게 그 국제영화제 무대에 쓴다고 화장도 해주기도 하고요.
같이 놀기도 하고 제 꿈 엄마 모시고 유럽 여행 가는 게 제 꿈은 아니었죠. 엄마 꿈이었죠. 엄마 꿈을 이루어드린 거죠.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아메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지금 신라 호텔에 항상 이렇게 2박 3일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엄마한테 애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틀을 더 이제 엄마랑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어, 제가 여기 계신 다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밥을 얼마큼 해주셨어요? 혹시 10살 딱 됐는데 야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밥은 다 끝났다. 이제 너 나가라 독립해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20살까지도 데리고 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면서 끼니 해결해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해주고 하녀도 아니잖아. 자식을 놓는다라는 거 하녀를 자청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하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20년을 부모님을 부려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떨 때는 30년까지도 부려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에 부모님들 5년만 병수발 해보세요. 돌아가시려고 하지 않나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양원비를 대는데 이걸 언제까지 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은요, 가난하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딸이 될게요. 이거를 맹세했던 딸이거든요. 그래서 쟤는 전 꿈이었어요. 그 꿈을 저는 이룬 거죠. 엄마한테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꿈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아가지는 대로 돈도 없는 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나 오늘 없으니까 내일도 없을란다. 아, 나 힘들거든. 어쩌겠어? 없는데.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다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인생에 책임지고 싶고 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다 멋진 삶을 살고 싶다 꿈꾸는 사람 다 아니에요. 일부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일부한테 사업 설명을 해서 그 일부를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쉽지 않아요. 내 주위에 그렇게 멋진 사람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힘든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내 주위에 점점 내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 인생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약속을 시간 때때로 어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요. 처음에 알렸다가 그냥 제가 회수해요. 왜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이 비즈니스는 신뢰에 기반이 되는 일인데 신뢰가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물건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꼬셔가 데리고 나오면 그게 제대로 된 일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디고 힘들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살아가지는 일이에요. 제가 17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펄스를 타고 스위트룸에 묵고 엄마를 비즈니스 태워서 여행 다니기도 하고 슬레어텔에 맨날 묵고 어, 근사한 식사를 먹고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100평짜리 집에 살고 그래서 좋았냐는 거예요. 그게 17년 동안 내가 남는 기억일까? 아니면 파트너 데리고 비행기값 아껴주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있잖아 인스타 발급하는데 3만 원 드는 거 파트너도 돈 아껴주려고 우리 신랑이랑 저랑 눈 빡하게 이틀 밤을 세웠어요. 15장을 만드는데 인스타 발급을 저희가 한 거죠. 15장을. 왜냐면 그 스펠링이나 이거 틀리면 3만 원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줘야 돼요. 수수료 안 내려고요. 저희가 여행사를 차린 거죠. 둘이서.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둘이서 번역하고 막 그래가지고 파트너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또 그 우버 그차 그거 하고 그 뭐지? 정말 쌩 난리를 쳐가지고요. 파트너를 모시고 19명씩 모시고 여행 가잖아요. 스위트룸에 먹었던 기억보다 같이 가서 같이 행사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 했던 것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럼 뭐가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걸까요? 스위트룸에 묵은 거? 내가 두바이에서 캐비어 먹은 거? 그 기억도 안 나요. 두바이를 몇 번 갔는지 생각도 안 나요. 제가 9번 이후로는 살지도 않았어요. 두바이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꿈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 신랑 참 해맑게 웃죠. 내가 맨날 그래요. 당신은 좋겠다. 꿈만 꾸고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너무 좋겠다.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고마워요. 어쨌거나 이 비즈니스 처음에 돈도 못 벌고 집도 엉망이고 짜증만 내고 밖에 나가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밖에서 말을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입꾹 다물고 있었던 저. 정말 옛날에는 요리도 잘해줬는데 파트너도 요리해주고 나면 집에 설거지만 시키고 막 고생고생 시켰어요. 우리 애 보는 것도 힘든데 남의 집 애까지 받아라 하고 그렇게 고생시켰던 저희 신랑 빨리 자유함을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뭐 그래서 제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고 5년 반 만에 수석을 갔는지도 몰라요. 어, 이렇게 잘 웃어요. 정말 잘 웃는데 회사에 가서 맨날 인상 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베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명령어를 쓰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암의 비즈니스 통해서 정말 인간다운 남자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몰래 발레 공연도 끊어서 체코에 그 티켓도 끊어놓고 저 몰래 저는 이렇게 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당신이 이렇게 나를 감동시켜 주는구나. 내 돈이지만. 이게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저희 신랑이 그때 종잣돈을 저한테 투자해줬기 때문에 제가 너 얼마 써?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런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면요 자기가 구해오려고 했지 나보고 그런 이런 저런 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한테 참 수익성 있지 그치 투자 잘했지 이러면서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여기 아이 어린 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애들을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애들 비 오는 날 밖에 혼자 있고 집에 놔두고 뭐 내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애들이 더 불쌍할 수 있어요. 정말. 애들이 속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디 안 나가나 막 이럴 수 있어요. 정말로. 저 애들 제가 참 미안했었어요. 진짜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저처럼요 돌사진, 백이사진 찍어주지 않고 돌잔치, 백이잔치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다 책 사보고 책을 하루에 100권 이상 어린애들은 책은 100권 이상 읽어주잖아요. 하루에 아무리 못 읽어도 100권 이상은 항상 읽어주고 내가 적어놓고 항상 저녁에 오면 목이 치여있던 엄마였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얘네들.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항상 저는 바빴고 주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아이들을 암에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책도 못 읽어주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유보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할게. 조금만 기다려. 빨리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돌고래가 어떻게 생긴지를 얘네들은 다 커서 직접 돌고래를 타면서 알았어요. 이게 하와이일 거예요. 하도 어디론가 말다 아니 아니야. 멕시코다. 예, 잠깐. 하와이하고 멕시코 로스카보스라고 하는 멕시코에 있는 그 국제 정상들이 모였던 그 호텔 아주 진짜 아름답거든요. 어, 여기서 애들하고 이제 직접 돌고래랑 수영도 하고 제 꿈이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멘토 같은 엄마 되기.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되기 이러면서 자기 꿈판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죠. 저보고 이 오리배를 타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애들이 하라면 하거든요. 저희 신랑하고 저는 뭐 틱톡 이상한 사진만 올라가잖아요. 엄마 아빠 춤추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전 춤도 못 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하라면요 따라해요 또. 무릎이 이게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펄쩍 뛰는 게 못해요. 근데 엄마 애들이 카메라 놔두고 펄쩍 뛰래요. 펄쩍 뛰는 것도 하고 막. 근데 얘들아 이거 안 뛰고 할 수 없는 걸 없을까? 그러니까 엄마 뛰어야 되는데요. 그래 그렇게 해요. 왜요? 애들이 원하니까. 좀 해주면 뭐 어때요? 행복하다는데. 이 정도야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같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언니도 이제 아메삽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알리면 어때요? 다 예스 하나요? 저희 언니는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더라. 문 비밀번호. 제가 구미에서 울산까지 갔는데 문 삐디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언니 집 문이. 그냥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아무리 안 받는 거예요. 언니가 속 시끄러워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문 비밀번호 바꿔놓고. 안 그러면 집 안에 들어 앉아 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내 목소리 들으면 속 시끄러우니까 애들 데리고 바닷가에 수영하러 간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전화기를 안 보잖아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밖에서.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니까 언니가 원영아니까 갔는 줄 알고 언니 있잖아 나 집 앞에 있다 이거 언니가 그러면서 원영아 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러니까 아니 나 갈 데도 없고 언니밖에 없어요 엄마한테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빨리 와서 비밀번호 뭐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할 때 사실은요 그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차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 다시는 니를 후원하나 봐라 이러면서 차에 갔다가 앉았다가 우리 딸들을 또 데리고 갔거든요. 딸들이 제 차가 마티즈였어요. 누가 지워봐가도 미안해하지 않더라 마티즈는. 그래가지고 딸들이 차에 앉혀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엄마 왜 이모가 없어? 얘네들 이모가 왜 없어? 왜
왜 비밀번호가 안 맞아? 하면서 애는 이제 뭐라 쫑알쫑알쫑알하고 아니야 이모 곧 온대 뭐 이러면서 오빠 어디 갔어? 막 애들 묻고 그래서 3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언니가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김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왜요? 누구한테 거절받는 거 내가 제시하는 거 누군가 예스를 할 수는 있나요? 그 내가 제시한 게 어설펐겠죠. 내가 그 사람 와이를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겠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 아멘을 얘기해 보세요.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설명을 다 하고 나면요. 아, 이거 굉장히 괜찮은 일이네. 아, 남을 도와주는 일이네. 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네.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노하는 사람이 저 사람 노하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노하면 얘기하셔야 돼요. 너 안 해도 돼. 나 너 시킬 마음 없어. 하지만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알고 또 알아? 너 주위에 누군가 하려고 할 때 너가 미안해 할 수 있을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사업성을 많이 했어요. 너 당신 시킬 생각 없습니다. 당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알아들어야 제가 하는 일을 오해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전 했었어요. 그리고요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요. 사업 설명만 해보세요. 사업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자꾸 제품만 전달해서 그래요. 제품 파는 거 아니라면서 왜 자꾸 제품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품 주는 일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거든요. 티칭하는 일이고 그 사람하고 함께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랑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아메에서 치앙마이에 같이 골프도 치고요. 그리고 제 꿈이었어요, 제 꿈. 이게 뭐냐면 제가 김상훈 교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상훈 교수님이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어야지 듣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서 이게 인맥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이제 그 검사장님이 저를 소개해 줘서 이렇게 한 명 들어가 한 명 들어가 이럴 때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 더블 다이몬드 정도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피트리라는 사업자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서 이 수업을 들으러 몰타까지가 이번에 우리 지중해 몰타 가잖아요. 그 몰타를 먼저 갔어요. 진짜 여러분 몰타를 놓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몰타를 놓치는 건 안타까운 것보다 몰타에서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하는 거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꿈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 순간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도 항상 저렇게 온 가족이 진짜 입 찢어지게 웃고 있는 모습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맨날 이혼한다고 지지고 볶는 사람 말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집에 가면요. 아빠를 닭도는 개처럼 이렇게 쳐다도 안 봐. 진짜. 그리고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아빠가 밖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부부가 얼굴만 쳐다보면 화를 내. 서로. 서로 이쁘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그래요? 이뻐 죽는 거지. 서로 보면 이뻐 죽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솔직히 100명 솔직히 여기 여자분 많이 계신데 여러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면 되지 않나요? 내 배우자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되지 않나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집에서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저희 신랑의 언어 중에 제일 큰 언어가 사랑의 언어 중에 스킨십과 인정하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되게 쉬운 편이죠.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필요 없고요. 그 옆에 앉아서 손잡고 우리 스킨십 좋아하니까 손잡고 당신 너무 멋있다 이 말만 해줘도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남편은 그걸 원하는데 계속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난 밖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한다고 막 있으면 싫은 거야. 함께 하지도 않지. 좋은 말도 안 해주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라 하지. 이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해서 살아가는 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꿈의 시간을 많이 써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보다 제일 중요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꿈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못 살면 아까운 일인 거거든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하루 똑같이 내가 라면 먹을 형편이야. 그건 괜찮은데 내일도 라면 먹을 형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관계가 안 좋은 거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도 안 좋은데 내일도 안 좋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삽을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꿈은 뭐야? 나 저런 꿈 있었지. 꿈은요,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 가꾸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러체인 볼치 12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맨 마지막 12번이에요. 1번과 12번은 통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꿈을 가꾸고요. 그리고 자세하고 자기 이미지만 갖추면요, 아메 비즈니스는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함께 웃고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탁구당 이런 거 있어. 사줄게. 아유, 내가 왜 그러냐면 너무 행복해. 사줄게, 내가 사줄게. 안 되겠다. 아유, 이렇게 매일 먹고 싶다. 건강식을 좀 망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93kg 나가는 거구였어요. 93kg 나가는 거구. 아메에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몇 킬로를 뺐냐면 20킬로를 뺐어요. 20킬로를 빼고 지금 15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진짜 정신줄 놓으면 냉면 5그릇 그냥 먹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영혼이 없는 그 스타필드에 데리고 간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면 사지도 않아 애들이. 아니 백화점을 가면 뭘 목적이 있어 사기를 하는데 애들 아시죠?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나오고 우리 저 신랑은 이제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지금 막 지쳐서 끝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스타필드 가면 끝이거든요. 끝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보니까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야 우리 신랑이. 그래서 내가 탁구당에 가서 팥빙수 사준다니까 지금 신나가지고 막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런 소소한 행복도 이 속에서 생긴 것 같아요. 음, 참 감사할 일이죠. 이 꽃을 사러 하여튼 천지를 돌아다녔다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옆에서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사이에 2명한테 아니, 아니 너, 우와 언니 야자수 아니 너희들은 매년마다 하와이도 가면서 트레이너도 있네. 정말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 있죠. 제주도 저희 아이들이 매년마다 하와이 가요. 매년마다 하와이 가거든요. 매년마다 하와이를 가고 제주도 참 자주 가요. 매년마다 하와이도 가고 제주도 자주 가는데 그냥 산이었어요. 옆에 산. 진짜 옆에 산. 그냥 야자수 제주도 가면 아니 하와이 가면 야자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행복해지죠.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감탄해주고 좋다고 해주니까 저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우리는 원래 시크해. 우리는 원래 시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만나봐요. 시크한지. 자기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봐요. 시크한지. 좋아서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는데도 저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좋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엄마 너무 좋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산이 있었고 야자수가 몇 개 있었어요. 그냥 커피숍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돈을 얼만큼 벌어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관계를 잘해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을 이룬 거예요. 저는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은 타이밍이 있어요. 정말 엄마한테 지니 같은 딸이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지니 같은 딸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 타이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여기 제 파트너도 여기 부산에 제 파트너도 없어요.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냥 다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못 견뎌가지고. 그럼 어때요? 정말 진짜 꿈 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진짜 꿈 있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그냥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제 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만큼 누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삐져요. 사람 싫어하고요. 인내심도 약해지고요. 부정적이고 귀찮고요. 무거운 거 들면 짜증내고 병뚜껑 따도 짜증내요. 성격도 개팍해지고요. 나하고 반대 딱딱한 음식 먹고 왜 짜증을 내요? 이빨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왜 나를 탓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럽고 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고요. 실수도 많아지고요. 애들이 핸드폰 빨리 넘기면 잠깐만 안 보여 잠깐 다시 이런 말 안 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되면 성품이 좋아진다고요? 글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서 성품이 좋아져야 될 Y를 갖고 있게 돼요. 파트너들과 있으면 한 번 더 웃어주려고 하고 화가 나도 좀 더 이렇게 되고 문자를 보냈는데 3, 4일 만에 답변을 해도 리더님 별일 없었구나라고 말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품이 그거 아세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나요? 근데 저는요 속과 겉이 똑같지 않아도요 속이 아무리 부글부글 끓어도 밖으로 한 번 더 웃어주는 사람이 더 퀄리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는 사람 중에서 부자 되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가 거기 가 있지 않아요. 부는요 자기를 좀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꿈과 자기가 왜 이런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정확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스폰서님이 거기 가세요라고 말 안 해도 거기 가 있어요 이미. 미팅 오셔야죠. 다음 주에 큰 미팅이 있어. 이런 말 스폰서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가 해요. 그냥 알아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정확한 Y를 찾아주고 난 다음에 저는요. 전국에 스폰서님이 모르는 미팅장 다 다녔어요. 제가. 스폰서님이 이원영 리더님 거기 가야 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갔어요. 왜? 내 꿈이니까. 이제부터는 쉬워질 거예요. 왜? 목표의 크기는 꿈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처음에는 생각하는 꿈에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꿈에다가 생각을 넘어선 꿈까지 꿔가면서 파트너도 꿈까지 벤치마킹 해가면서 스폰서 꿈까지 벤치마킹 해가면서 성장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있죠. 여러분 뱉은 말을 누가 제일 크게 들어요? 여러분 말한 거 신랑이 다 들어요. 여러분 말하는데 신랑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어떤 남편이 병원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기가 좀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와이프가.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해보래요. 그 와이프가 대답이 없으면 5m 정도 가서 나왔어요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나중에 2m 앞에 가서 나왔어요 얘기해서 그때도 못 알아들으면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청기 해야 된다고. 그 집에 가서 했어요. 현관문에서 나왔어요 하니까 와이프가 칼질한다고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3m 앞에 가가지고 나왔어요 하니까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나중에 1m 앞에 가서 나왔어요 했더니 와이프가 칼을 들고 딱 돌아서더니 이 웬수야 내가 3번이나 어서 와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남편분이 못 알아들은 거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가면요. 점점 흐려져요. 얘기 듣는 게. 그렇죠?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요. 스폰서님 패턴들이 맨날 뭐 한대요. 나 SB 간다 그러고 나 플래티넘 간다고 나 다이아몬드 간다 그러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더블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파트너도 하는 말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들도 하는 말대로 다 되면 뭐가 됐을까요? 이미 뭐 크라운 엠버서더지 뭐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래서 목표는요. 내가 들어요. 누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 내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걸 쪼개가지고요. 그걸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SP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쪼개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계획을 세워보고 자기 나름대로 쪼개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덩어리는 안 이루어져요. 작은 것들. 그리고 내가 3, 4, 5, 6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무서워지기 시작해 내 몸이. 어머 얘 진짜 할 건갑다 야 이러면서 이제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라이더 타는데 사파이어가 목표였어요.
얼마나 큰 목표가 아니에요. 6점 몇 킬로만 타면 7킬로만 타면 되는 게 사파이어였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 조금씩 미뤄지니까 그 나중에 30킬로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올해는요 시작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타나가지고 야 이게 자꾸 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표 달성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쪼개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한번 마감 시간 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목표가 중요하냐면 목표가 있으면 옆에가 안 보여요. 저 사실요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는요 옆에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속도가 이렇게 붙죠. 왜냐면 속도가 있으면 옆에 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속도가 없이 천천히 걸어가면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옆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보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정확한 목표와 이렇게 실천하면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그 속도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냥 나 이렇게 할란다는 사람 말고요. 그걸 속도를 내는 사람이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확한 목표와 실천하는 사람이 3%고요.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래만 아는 사람이 한 13%? 그럼 노래도 몰라. 난 저게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84%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3%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목표가 정확하고요.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난 어느 팀까지 가야지라고 정하는 거죠. 저는 저를 정했어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매 순간 그 목표치에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이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암에 딱 시작해가지고요. SPG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있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플래티늄,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에서 다이아몬드 가노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요 사파이어하고 에메랄드 핀을 몰라요. 왜냐면 동시에 가노니까 집에 핀이 6개가 같이 온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갔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낀 다이아몬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핀이 몇 개가 와요. 싹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무슨 핀이 뭔지 몰라요.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이 어떤 건지 사실 몰라요. 지금도 같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파트너들이 다행히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아무도 없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그 핀을 줘야 되는데 달아주자 먼저 처음에 스폰서가 이렇게 인증해 주잖아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핀을 한번 정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하나도 틀렸어요. 사파이어도 안 맞았고요. 에메랄드도 없었어요. 파운더스 피티였어 그냥. 근데 한 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죠. 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하려면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 옆에 있어도요. 그 사람은 그냥 물건만 쓰는데 그 사람이 암에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꿈이 크잖아요. 그럼 전 그 사람한테 사업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냐면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도 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의 크기만큼 명단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할 때 제발 선입견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많이 배웠잖아. 이 사람은 적게 배웠잖아.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잖아. 이 사람 가진 게 없잖아. 안 그래요. 꿈은요, 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지금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원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 되게 개박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성질이 들어온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안 되니까 성질이 들어오셨는지 한번 그 성질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이지 비즈니스 알아들으면 자기 열정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감동을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 운동하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이렇게 묶어서 후원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명단 작성하는데 죄송한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명단 작성을 못했어요. 암의 사업을 하면서 명단을 늘렸죠. 어떤 명단?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가 그 아줌마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가 참 좋으세요. 그러면 저분한테 안 얘기해야지. 그리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 도둑 들었는데 우리 집 도둑 들었다 전화해 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사부설명 막 하니까 이분이 눈이 막 돌아가시는 거죠. 아니 이 세대기 왜 나한테 이렇게. 근데 그분이요. 제품 정말 열심히 쓰고 또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 사업설명 실력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사업설명 하면서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요.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정확한 살고 싶은 삶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왜 필요해요?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어, 게임 중독.
그 애들은 우선순위 정하고 게임해요? 게임하는 애들이 우선순위 정해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지 않나요? 맞잖아요. 하고 싶은 일 태산같이 놔둬놓고도 남자분들 골프에 빠지면요. 해야 될 일 엄청 많아요. 벌초도 안 가고 골프 치러 간다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필요 없어요.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우선순위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라면 영순위를 두고 하죠. 그래서 만남과 초대 가면요. 사업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사람 대상으로 행동하는 게 사실은 만남과 초대거든요. 이때는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의 누군가에게 호기심과 이것만 외우세요. 호기심하고 당당함과 열정만 전달하면 돼요. 이 사람이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너무 당당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아, 저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열정이 느껴져야 돼요. 성공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오기, 열기, 끈기래요. 내가 막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오기를 받죠?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지속하느냐. 한 3번 갔다가 안 가면요.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오기와 열기와 끈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지금 잡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구나. 가족 얘기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네. 아, 이 사람이 이런 욕구가 있네. 이런 걸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사실 만나가 초대해서는 삽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 유의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3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왜 중요하냐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삽습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접한 일인가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려도 돈이 투자돼야 되고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삶에 들어가야 돼요.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메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걸고 어떤 걸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데 내가 크게 전달하지 않고요. 그냥 그 업소에 가서 그 사람 일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잠깐 서가지고 얘기해주면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사업도 안 해요.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암에 사만다고 시간을 내겠어요? 스폰서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을 먹게 하는 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약속을 꼭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반드시.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래야 그 사람한테 기회가 가요. 실컷 제가 한번 예전에 한 10 몇 년 됐을 거예요. 파트너가 저를 보고 어딜 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차 정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차 정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정비하는 그분이 차 밑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시겠죠? 차 밑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차를 막 수리하고 있는데 너무 더울 때였어요. 이게 8월 달에 땡볕에 그 차 밑에서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더워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차 밑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잘못다가 차 밑에서 막 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저기요 뭐 이러니까 그분이 밑에서 예의가 있어 그나마. 저는 망치를 던지겠더라고 나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요? 나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 망치를 지금 던질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저기 저기 어디고 그 거제도 사람인데 굉장히 말투가 거칠었거든요. 바다 쪽 사람인데. 아니 뭐요 와요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왜냐면 사업승을 할 시간은 아니지 않나요? 식사는 하셨다니까 이분이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막 갈증나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다음에 한번 보자고. 시간을 이분이 그니까요 어때요? 제 얘기를 하더래요. 지나서 그때 왔던 분한테 좀 미안한데 다음에 좀 시간 괜찮을 때 한번 미리 연락해 주면 제가 교대하실 분 있을 때 만나 드리겠다고. 저는 그분 만나러 1시간 반 갔거든요. 1시간 반 갔는데 물 한 잔 갖다 드리고요. 힘드시겠어? 식사하셨어? 이 말하고 저는 왔거든요. 삽습을 못했어요. 삽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요? 남의 비즈니스를 그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기 허드렛 일하고 자기 일하고 있을 때 그냥 허드렛로 물건 팔러 온 사람 방판인 취급하지 않겠어요? 아메 비즈니스가 참 맹점이 뭐냐면 다른 일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굉장히 못 배운 사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다른 일을 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메의 맹점은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과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메 사업을 해요. 굉장히 못 배운 사람도 아메를 하고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메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한테나 기회는 준다 이거예요. 누구한테나 기회는 주는데 너무 허접하고 너무 함부로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예우를 갖추고 상대의 일을 존중해주고 상대의 일을 존중해주면서 사이드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제시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일을 무시하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있는 그 업소에 가서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여러분, 전 이 일을 저희 딸이랑 같이 해요. 저희 작은 딸도 하고 싶어 해요. 엄마, 내가 왜 내년 6월 달에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1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딸이 있어요. 작은 딸. 그 애들이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를 할 건데 그렇게 환경을 망쳐 놓으면 얘네들이 환경 사업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제발 환경을 망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환경을 잘 다독거리려고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도 삽생을 해요. 왜? 누군가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들어서 하려고 할 때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조금이라도 긍정적 얘기 듣게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를, 우리가 그걸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이 일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에너지 써서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어? 환경 좋은 환경으로 멋진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삽sem할 때는요, 3시간씩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대가 들을 용이 있을 때 내가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 많이 봐요? 그럼 딱 덮어버려요, 저는. 솔직하게 딱 덮고요. 아, 안 들으시네. 어떡해요? 안 들으면 못 알아들을 텐데 못 알아듣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러고 나와버려요. 맞잖아요. 안 듣는데 그 사람 시간도 뺏기고 내 시간도 뺏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또 다시 이러고 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열정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삽승을 하고요. 이제 7번째가 자 앉으셨죠? 자 7번째가 지속적인 후원이에요. 사실은 삽승명하고 나면 삽승명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플랜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이 플랜이 중요한 걸 알려주는 이 대단한 작업도 25%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후원하느냐가 여기가 50%예요. 50%. 만남과 초대보다 만남과 초대 25% 그리고 사업 수명 25% 정말 중요한 건 지속적인 후원이에요. 지속적인 후원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호기심, 열정, 당당함을 가지고 어떻게 오기와 열기와 끈기를 가지고 끈기는요.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끈기, 진념. 진념은요. 한 방을 말하지 않아요. 진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지속적인 거를 진념이라 그래요. 하루아침에 한 방에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눈 자고 나니까 뭐 슈퍼스타가 돼 있더라? 다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해내려고 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성공이란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비트코인을 사 모아서 아니면 주식을 해서 아니면 그 복권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잭팟을 터트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성공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속성은요. 어떤 일이든지 굉장한 결과를 내요. 내가 광부를 하더라도요. 땅을 파더라도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가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지. 이럴 때. 그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아이가 제가 PT하는 걸 딱 보더니 나중에 엄마 너무 존경스러워요. 있잖아요, 엄마. 이게 PT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왔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끝까지 본 적이 없대요. 왜? 힘들면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PT를 하면요. 힘들면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PT는. 그런데 암회 사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지속적인 후원은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욕구라는 단어와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욕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니즈잖아요. 필요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후원할 때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났는데 아메는요 이런 회사고 오래된 회사고 막 설명해 종자까지 관리하고 대단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아메 프로틴이 왜 좋은지도 설명할 때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하다 안다고 먹겠다고 우리가 먹겠다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언어는 먹겠다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잘 알아보겠다 이걸 듣고 싶은데 계속 이 사람한테 이 제품이 좋고 이 사업이 좋고 이건 도덕적이고 이 사람은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아메가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메를 해야 될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파악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분한테 계속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현실적으로 시키면 화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아메이가 도덕적인 회사고 어떤 회사고 막 설명 의미 없어. 왜냐면 난 이미 회사가 좋은지 알아. 근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요,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아, 이 사람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네.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좋은 멋진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아내가 너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회사나 이런 건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현실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why 아메이, 왜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 아메이가 얼마큼 도덕적이고 안전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메이 회사가 너무 좋은 줄 알아. 근데 나는 있잖아,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 벌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되냐면 현실 점검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니즈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그 사람을 동기 변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했지? 왜 저 사람을 했지? 그거는요, 그 스폰서가 그 사람의 니즈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멋지게 내가 플랜을 설명해서 일을 했다 해도 여기 보시면 48시간을 못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아도요 제로로 내려오고요. 아무리 나빠도 제로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설명해놓고 한 달 뒤에 가면 이 사람은 들은 것도 기억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인맥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A, B, C, D 늘려놓으니까 100명까지 늘어져 있는 거죠. 1번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0번한테 하고 난 다음에 1번 오니까 1번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 100명한테 사업 설명을 한 번씩 하는 것보다 한 명한테 100번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한 사람을 후원할 때 여러 명을 후원하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 명을 후원하는 것보다 한 명을 후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요. 왜냐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제가 그 사람이 돕고 싶어야 돼.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암의 사업을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언니가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데 우리 언니가 이쁘게만 했을까요, 제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지나가는 행위 1, 2, 3한테 암의 사업 얘기했는데 뭔 그게 거절일 것이며 뭔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 생기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그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엄마랑 얘기했는데 이 엄마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아이가 너무 이뻐. 이 아이가 우리 아이처럼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막 그런 거 있죠. 그 엄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엄마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저의 동기부여가 저한테도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동기부여를 하는데 시간은 오래 끌잖아요. 이게 한 번 말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시간 텀이 길면요. 다 까먹어 버려요.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 번 뼈가 딱 날 찔렀어. 그러면 그게 일주일 내내 아파요? 찌르고 나면 다시 그냥 회복하잖아요. 그 회복하기 전에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전 저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전에는 삽습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명절 동안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싹 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오용까지 돼서 와요. 명절 나가서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실컷 듣고 와가지고 뭐 그거 안 나쁜 거래 뭐 이러면서 관심도 없고 연락도 안 돼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나지는 시간을 확보하고
많이 사업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거 정말 잘 지켜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결정을 돕는 과정이 팔로업이고 팔로우스는 성공한 사람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도와주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업스루가 이 팔로업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스루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보다 이 사업을 얼마나 꾸준히 잘해서 성공할 때까지 돕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밍을 지켜서 하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업 생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라고 얘기한다거나 돈 써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 써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 치약 사는데 돈 안 써요? 아니 샴푸 쓰는데 돈 안 써요? 여러분 왜 포인트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0.1% 쌓아주는 포인트도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되는 이유는 제가 아울렛에 가서요. 포인트가 10만 원까지 쌓인 적이 있었어요. 아울렛 포인트가 0.1%라면서요? 내가 얼마나 썼단 소리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음부터 아울렛 가지 말아야지 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써요. 사업하지 않아도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암해하면서 돈 써야 된다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화 만드는 일을 하자 하면 그 사람이 나 싫어 공장 기계 사야 되잖아 이런 말을 해요? 운동화 만드는 일을 하자 하면 운동화 그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사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나요? 아메 사업을 하자는 건 누구 핸드폰에 어플 깔아주는 일이죠. 누군가의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내가 아마존 대시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대시야 버튼은 내가 필요한 물건 옆에 딱 붙여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꾹꾹 눌러가지고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를 핸드폰에다 깔아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깔아주면서 나는 치약 안 써요? 내가 세제를 이렇게 버튼을 깔아주면 이게 할 수 있게끔 깔아주면서 저는 빨래 안 해요? 돈 안 써요? 영양제 안 먹어요? 먹고 쓰고 입고 바른 일을 하면서 이거를 공유해 나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폰서한테 제대로 얘기를 듣고 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럼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에이 이러면서 너는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생필품 썼니?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생필품 쓴 게 아니에요. 사업 안 하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필품 써왔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아메 사업을 하자 하니까 돈 써야 되잖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도 했던 행동들을. 단지 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처럼 물 빠진 사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 하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회원가입할 수 있는 기회, 매니아를 모을 수 있는 기회, 회원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죠. 스폰서 분한테 환불하시는 분들 보면요. 성장 못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비즈니스가 귀한 만큼 스폰서가 귀해요. 이 비즈니스가 너무 귀하니까 이 비즈니스를 갖다 준 스폰서님요. 자다가도 생각나요.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귀찮고 화창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인간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스폰서가 그 인간이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사업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파트너가 그 일을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길 수가 없죠. 내가 귀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은 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는 적어도 이 비즈니스를 갖다 준 이 스폰서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귀인이고 복된 일인지를 그 정도는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사업 잘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해주고 자료도 가르쳐주고 홈미팅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홈미팅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3, 3, 5 모여가지고 홈미팅도 하고요. 미팅 프로모션도 스폰서님이 해주시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배우고 이 자리에 혹시 돈 내고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스폰서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어때요? 스폰서이라는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요? 스폰서님은 나한테 기회를 나눠주신 분이에요.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귀인 같은 분이시거든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인생의 귀인이 될 겁니다. 우리 부부가 그 당신들을 인생의 귀인이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귀인. 우리 신랑 열이 39도가 넘어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오늘 아파서 안 된다 했더니 다들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요. 사람들이.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열이 39도가 넘어서 저희 신랑이 1년에 한 번씩 아픈데 그날이었어요. 너무 아픈데 스폰서님이 그 애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 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는 저희 그때는 스폰서 안 했죠. 채원이 엄마 저희 애가 아파 저희 신랑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스폰서는 그렇게 속으로 웬만하면 다 애 아프다 신랑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거짓말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 우리 채원이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 이러니까 애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제가 마음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오세요 했더니 신랑 되시는 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신랑 되시는 분이랑 스폰서님 애들이 좀 난하거든요. 채원이하고 민호가 왔어요. 가지고 저희 집에 방이 그때 방이 집이 큰 평수가 아니니까 방이 3개 있었는데 그 한 방을요 이제 이사를 갈 거니까 한 방을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당구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창고로 쓰고 있는 방에. 어머, 우리 신랑 열이 49도 막 40도 올라가서 막 어지럽다 하는데 나오래요. 신랑 뭐, 나오라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신랑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상을 펴래요. 상을 폈어요. 그랬더니 프리차트를 막 넘기면서 저희 신랑한테 사업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랑요 눈동자가 풀어지는데 예의가 너무 발라가 산청 저기 시골에 촌 사람이거든요. 가지고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아예 무릎도 아픈데 그때 삭신이 쑤셔가지고 막 그랬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전 옆에서 안타까워 쳐다보고 있고 그 민우하고 채원이는 저쪽 창고방에서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집중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아프고 창고방에서 전구대까지 다 끌고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딸 둘이 애들 1살 3살짜리 애들이 막 난리 치고 있는데 그 애들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귀인이 될 거래요. 인생의 귀인이 될 거래요. 와 정말 귀인. 제가 저희 신랑이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너무 저희 신랑이 아파서 가고 나니까 집에 폭탄을 맞은 거죠. 와 정말 집이 너무 엉망이고 청소해줄 사람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은 아프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저희 신랑이 이제 아파서 누우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보험 같은 일인 것 같다. 왜냐면 천리차철을 넘기니까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난리고 그러니까 애는 잘 케어가 안 되는갑다. 우리 씨랑 했던 말이에요. 애가 잘 케어가 안 되는 일인가 봐. 왜냐면 애들이 너무 나나니까 애들이 케어가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두 번째로는 보험 같은 일인 것 같다. 왜냐면 차트를 넘기니까. 근데 당신 보고 보험을 하라 소리는 아니겠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 근데 이상하다. 왜 인생의 귀인이 된다는 말을 할까? 저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귀인이 오신 거죠. 어, 아내와 함께. 참 감사할 일이죠. 제가 가끔씩 좀 더 표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고맙다는 얘기를 좀 잘하고 사랑의 언어 중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 제 파트너 중에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파트너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 파트너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지. 저는 사랑의 언어의 선물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한다고 내가 뭘 주지는 않는 거죠. 그때부터 바꿨어요. 이 사람이 내 파트너 딴 사람한테는 뭘 안 줘도 사랑의 언어 선물인 파트너한테는 뭘 막 줘요. 왜?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데 뭘 안 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만날 때마다 저는 어 봉사해 봉사. 나를 사랑한다면 어 나를 위해서 청소라도 좀 해줘. 이게 저는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다른 거죠. 우리 신랑은 봉사가 제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플 때 옆에 손잡고 있는 게 좋지. 내가 가서 뭐 하면 정말 화는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돈 안 들고 우리 신랑도 선물이 없거든요. 선물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경제적이야. 선물도 제로고 뭐 봉사도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요. 당신 멋지다 말과 손만 잡아주면 되는 그런 남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런 스폰서님을 통해서 귀인이라는 단어로 함께 아메 사업에 온 거예요. 어, 그 아메이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으면 감사해 보세요. 아메안 감사해 보세요. 이 일을 정말 정말 의리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예우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한마디로 싸가지도 없고 또 처음에 암에 들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 귀한 일을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있으세요? 오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도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답변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알아들었잖아. 알아듣고 나니까 고마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말 밥맛 없는 나를 후원해가지고요.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살 수 있게끔 기회까지 줬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영아, 너를 두고 가는데 여한이 없기,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정말 듬직한 신랑 있고 또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은 내 경제 상황, 그리고 내 삶, 그게 거기에 가장 중심에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아, 내가 지을 복을 다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스폰서님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저-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팔로스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제가 질의응답 약간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품 설명도 해주고요. 전 제품 설명 정말 잘해요. 왜 이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유전공학 박사라고요. 원래 저 사람 유전공학 박사고 원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잘 아무도 거기서 비타민 C 안 배워요. 제가 비타민 C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어.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저는 RNA, DNA 그런 그 저기 뭐지 유전자가 암세포가 어떻게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조사했어요. 활성산소 공부하고요. 그런 게 제 전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할 줄 몰랐어요. 미생물학은 반학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공부했어요. 잘해보려고요. 실력 있는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파트너가 재수 없이 실력 없는 스폰서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이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멋진 스폰서는 버텨주는 스폰서예요. 힘들 때도 있어주고, 안 될 때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스폰서가 제일 멋진 스폰서예요. 나 잘 됐다고 그냥 훅 떠나는 스폰서가 아니라 그 옆에서 그냥 의지가 되어주고 나처럼 해봐라고 보여주는 스폰서. 회원가입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을 시키고 사업설명 해야 돼라고 말하는 스폰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을 내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그런 스폰서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해보자. 내가 안 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거절받아봐야 내 파트너도 거절받는 거. 사실요, 요새는 거절받기도 어려워요. 사업 설명만 하면 한다니까 거절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요새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거절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르고, 제대로 포인트도 못 찍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뭔지, 그 노래만 알아. 잘도 못 불러. 근데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받고 그 사람이 싫다 소리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과정을 시간이 쌓이면서 겪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미팅 프로모션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할 수 있게끔 돕고요. 유해상은요. 여기 봐요. 말보다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시스템대로 하고 끝까지 해라. 끈기 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같이 스폰서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설명 하잖아요. 그러면 만남과 초대 아까 사업설명 여기까지가 50%예요. 그런데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게 좀 관심이 있네 이러면 팔로업과 팔로업수를 하고요. 팔로업 하면서도 사람들이 뭐라냐면 물건이 좋아. 물건 쓰면 돼요. 물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아면사업 하려고 이렇게 전 얘기해요. 아면사업 하려고 아니 물건 먼저 써보세요. 누구한테 알리려고요? 에이 평판이 망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알리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다가 물건 쓰다가 너무 괜찮아요? 같이 쓰세요. 같이 쓰면 부업 정도 돼요. 그런데 너무 괜찮아. 나 이것 가지고 기회를 얻고 싶고 잘 살고 싶다. 그러면 같이 배우러 나오세요. 그게 다예요, 아메이는. 믿어줘도 싫어? 그러면요, 아유, 죄송해요. 당신은 운이 없나 봐요. 아메 제품 정도 쓸 기회도 없네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은요, 제품도 쓰지 마라. 이런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제품도 쓰지 마라 그래. 너무너무 속이 다 아메 제품 한정적으로 팔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은요,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땅에서 나오는 거는요, 수량에 제한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의식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밥 마신 사람은요, 물건도 쓰지 마라. 이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먹을 것도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쓰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물건을 먹죠. 그래서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돌리면 되는 거죠. 전 이렇게 그냥 17년 동안 계속 했어요. 뭐 어때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 때까지 얘기하면 되고요. 알아들 때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차단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까지가 운인 거죠. 저는 저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희 딸. 그 고생했던 저희 딸. 근데 그 고생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뭔지도 알고요. 끝까지 인내를 발휘하는 게 뭔지도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요. 이 인생을 살려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도 알고요. 전 세계가 자기 무대인 것처럼 지구본에 너무 많은 데를 붙여놔가지고 안 가본 데가 별로 없는 삶을 사는 저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보다 더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왜요? 미국의 스폰서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미국 다이아몬드 여행을 다 다닌 거죠, 얘가.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제가. 수연아, 또 거기 가? 너무 부럽다. 내가 막 그래요. 엄마는 이번에 스코틀랜드 가잖아요. 저는 하와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이죠. 뭐 이렇게 멕시코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애를요, 작은 애를 미국에 이번에 저번 주에 한 2주 전에 보냈거든요. 보내는데 둘 다 너무 바빴어요, 저희가. 비자가 만료된지 몰랐어요. 그 비자 만료된지 모르고 왜냐면 비자를 안 본 거죠. 10년짜리니까 안 본 거예요. 애를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려고 탁 준비 다 해서 차를 탁 타서 혹시나 몰랐어요. 지가 여권을 탁 보더니 어? 엄마 올해가 2024년이 맞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그냥 맞지? 그러니까 엄마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작은 애가. 왜? 그러니까 엄마 제가요 비자가 만료된지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신랑이 그걸 항상 체크하거든요. 저희 신랑이 사실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애가 뭐라고 해야 하냐.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작은 애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걸 체크하지 못했네요. 어떡하면 좋죠? 막 이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빈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비자가 없으면 미국을 못 가요. 미국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았어. 첫 마디가 잘겠다. 미국 가서 한국에서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미국 가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와야 되거든. 잘 됐다.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올 뻔했는데 여기서 확인하는 게 잘 됐다 이러면서 애가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비자 발급하다가 다시 갔거든요. 별거 없었어요. 사실은 엄청 데미지 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별거 없이 다 해결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얘네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이 일은요. 3대가 복을 지어야 3대가 복을 지어야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복이 많으면요.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 애는 더블 다이아몬드 애인 거죠. 내가 너무 좋겠다 얘들아.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얘는요. 적어도 자기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다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소리를 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요. 사업 키우는 건요. 이제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소비자 아까 그랬잖아요. 딴 거 없어요. 제품 쓰시고 싶으면 제품 쓰시게 가르쳐 주면 되고요. 아메이는 그것만 확인한대요. 정말 제품 쓸만한 제품이야? 안전한 제품이야? 이 제품을 쓰면 나한테 이익이 돼? 계속 쓸만한 제품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말했을 때 그들한테도 그들이 쓸만한 제품이고 그들한테도 이익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이익인데 그한테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알아보고요. 그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장바구니 스마트워도 너무 좋죠. 어떤 분이 사업자도 아닙니다. 소비자인데요. 장바구니 스마트워도가 10% 업이 되니까 자기가 6%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계속 3%에서 물건을 샀는데 6%가 되고 싶은 거예요. 6% 하면은 6% 돌려받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두 명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는 이거 겉소를 꼭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네. 너무 좋죠. 막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내가 사고 싶고 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다음 왜 그걸 다 집어넣지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집어넣으면 100만 원까지는 10% 업을 해준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업자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6%가 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네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6%가 된다면 뭐예요? 10% 업을 하니까 조금만 해도 이렇게 그 자기 한 두 명 하니까 두 명이서 하면은 6%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를 업을 해서 한 그 장바구니에다 많이 담아가지고 내가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사업자가 아닌데도. 그냥 하물며 사업자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구나. 장바구니라는 거라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파트너들한테. 아, 이렇게 하면요. 도움을 받아요. 퍼센트 구간을 올리니까 방리담회로 공동구매 퍼센트를 올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만 그 사업하는 사람들만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그 소비자 나름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 사업자의 양축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안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A 라이브 너무 좋지 않아요? 가끔씩 야 스폰서 대신해 주는 것 같다. 너무너무 잘해준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이게 이런 그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데모도 해주고요. 저는 진짜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를 많이 해서 다이아몬드 갈 때는 오른손에 습진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데몬판 있잖아요. 데몬을 하는데 오른쪽은 타사, 왼쪽은 아메이였어요. 그 타사 제품을 만지는 거는 항상 손에 습진이 생겼어요. 제가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왜 오른손에만 습진이 있고 왼손은 괜찮냐? 데몬을 했는데 세제를 아무리 왼손으로 만져도요. 왼손은 습진이 안 생기고 오른손으로 그 있잖아요. 그 비타 맞죠? 뭐예요? 그 바르는 거 비트인가? 뭐 있죠? 그게 좀 저는 손에 안 좋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발라서 지우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여줄 때 항상 손이 이렇게 습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데몬. 그리고 네트워크의 균형은요. 여러분 이렇게 열비로 넓이로 이렇게 여기 보세요. A1, B1, C1 쭉 이렇게 옆으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넓어가는 걸 우리가 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위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갭스라 그래요. 그리고 앵커 라인 같은 게 있어요. 정말 나한테 평생 인쇄 소득을 줄 만한 아주 안정된 라인, 그런 다시 되는 라인이 있어요. 이런 라인들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업을 했는데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니까 앵커레그가 있겠어요? 없죠. 어, 바람 불면 날아갈 사람. 내가 좀만 기분 나쁘게 하면 집에 가겠대요. 제가 전화기 좀만 늦게 받아도 화내고요. 좀만 뭐라 운전도 내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사 먹여야 되고 차도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커피도 내가 사주고 밥도 내가 사고 스폰서님한테 내가 사드리고 내가 다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이 비즈니스 중에서 삶을 바꾸고 싶은 와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귀하지 않은 거죠. 전 아내가 되게 귀했거든요. 제 인생이 되게 귀한 일이었어요. 이 귀한 일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기 때문에 전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자기 꿈 없이 내 꿈이 강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폭을 넓혀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요 자기 꿈이 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하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뎁스로요 파운더스 프리팀이 9명이 나왔어요. 이 밑으로 9명이 파운더스 프리팀 나왔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왜? 재현이 꿈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이 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잠깐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스와 뎁스 앵커에서 이렇게 구축하면 되고요. 7단계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제가 저현이한테 언니 있잖아. 너 옆으로 4명, 밑으로는 7명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돼.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원영아 너 틀렸구나. 또 틀렸네. 이러는 거는 왜? 그러니까 야 10이 넘잖아. 뭔지 알아들었어요? 10명이 10이 넘는다는 거죠. 3 더하기 4, 4 더하기 6, 5 더하기 5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7이면 옆에가 내 3이지 어떻게 4냐 이러면서 재현이가 그런가? 그럼 내가 틀렸나 봐 이러고 집에 와서 또 물어보니까 스폰서님 이게 맞다 하더라고요. 4명이 갈 때 7명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파트너 중에 저희 언니 같은 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홀리체의 2689 시스템을 보면 본인의 파트너가 후원한 2명을 도와줘 독립하도록 한다. 데모를 가르쳐주고 성공자 테이프를 듣고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6. 최소한 6개월간 포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 사업 파트너가 시스템이 조인되도록 하고 하드코어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8. 항상 독립되지 않는 레그가 8개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되지 않은 레그가 항상 루비 볼륨을 유지한다. 저는요 이거 다 지켜요. 저는 이거 이 팔은요 진짜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9.
깊이로 내려가는 과정을 9단계까지 한다. 반드시 리더가 나온다. 맞아요. 리더가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잘 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메를 귀하게 여기는 리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메를 귀하게 여기는 분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의사소통은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아메가 귀하면 제가 뭐를 했어요? 아까 첫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제일 중요한 건 1번과 12번입니다. 의사소통 방법하고 여기 보면요. 번호 잘못 적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세와 자기 이미지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정말 중요해요. 근데 내가 정확한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할까요? 내가 식당의 주인이에요. 종업원이 있고요. 식당의 주인인데 진상인 고객이 들어왔어요. 아주 진상이야. 근데 종업원은요,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데 식당 주인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의사소통 방법을 안 배워도 해요. 안 배워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청문회 이재용 그 회장이 청문회 나왔을 때 계속 고개를 굽히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반듯하게 하냐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CEO는 사장은요.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킬 게 있거든요.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요. 성질 다 부릴 대로 부리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은요. 오늘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주인은요. 오늘 비 오네 안 할란다 이러면 망하죠. 적어도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문이 몇 번 닫혔으면 그 집 안 가요. 실력 없잖아요. 그럼 음식이 뭐는지 알 게 뭐야.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365일 계속 문 여는 커피숍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근처에. 그 집은요. 손님이 계속 늘어요. 왜? 사람들이 믿어요. 이 집은 가면 문을 열었을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늦게까지 문을 열 거야. 그러니까 7시나 돼서도요. 그 커피숍에 가요. 늦게까지 문 열 거니까. 왜냐면 갔는데 어떤 데는요. 9시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커피숍 갔는데 앉아있다가 나가라 하고 막 이러면 그 커피숍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 정확한 와이가 있으면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의사소통 방법을 터득해서라도 해요. 인사하라고 안 가르쳐도 돼요. 인사해요. 파트너하고 악수하세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가서 예 하고 이렇게 악수해요. 자기의 와이가 분명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굳이 가르쳐줘야 돼요.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해라. 근데 꼭 이렇게 하잖아요. 미간집 풀고 인상 쓰고 대에 들고 막 칭얼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와이가 없으니까. 와이가 없으니까. 칭찬하라고요. 와이가 생겨보세요. 칭찬이 절로 나와요. 칭찬이 절로 나와요. 칭찬할 와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가자. 이런 이런 보스 같은 너 가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요. 가자 이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성이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굿모닝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꾸준히 라이도 꾸준히 타고요. 제가 꾸준히 프로틴 먹고요. 하니까 파트너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지 말고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게 쇼하는 거죠. 보여주세요. 이게 리더가 되는 거죠. 자세와 자기 이미지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배우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당당하고 끈기는 자세, 말투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마음 된다고요? 정확한 와이,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래 이래. 이거 없어요. 스티븐 잡스가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븐 잡스가 일을 하러 다닐 때는요. 나는 채식주의자야. 이러면서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요. 씻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채식주의자니까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오더를 따려고 컴퓨터 그 오더를 따려고 할 때는 어떻게 줄 아세요? 평생 입지 않은 양복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머리를 깔다듬고 가가지고 자세를 갖춘 거죠. 왜? 얻을 게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족에 불과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면 뭐 걷는지라도 요새 그 노래를 몰라서 그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열심히 해보고 반복해보고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노래방에 가서 연습이라도 할걸요. 저희 신랑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잘 못 불러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발리에서요. 아메 여행에서 발리에서 아빠가 부르는 노래 그게 있었어요. 야 거기 보면 아빠의 청춘 그 노래하고요.
일송정 푸른 소리인가 뭐 하여튼 노래가 하여튼 있었어요. 그 노래를 일송정 그 노래 있죠. 그 두 곡을 이제 아면서 불러서 오라 했거든요. 와 밤낮없이 침대에 누워서도 부르고 근데 그렇게 음정박자를 틀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이제 에, 앞에 앞 첫 소절부터 틀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 이때는 요렇게 하는 거야. 막 매번 가르쳐 줬거든요. 정말 열심히 들어요. 연습. 그러니까 자세는요. Y가 바로 쓰면 자세는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잘 불렀어요. 마지막에 갈 때는요. 안 보고도 너무 또렷하게 잘 불러서 우리 신랑 너무 잘한다 박수까지 치면서 보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감동받아서 울었잖아요. 우리 신랑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아빠도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아메에서 노래 안 시켜서 정말 감사했는데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자기 이미지는요. 음, 상황에 맞게 내가 눈치만 있고 욕구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설마 이 자리에 오는데 파트너들한테 옷 깔끔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사업가 다음 비즈니스 복장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저는요.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잘하는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신뢰 있는 모습인지를 보고 따라했거든요. 긴 생머리 있었는데 잘라버리고 그냥 커트 치면 신뢰도가 있다면서요? 귀가 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사실은 추석 때 머리를 자르는데 이제 추석 기간 다 미장원 문을 닫았잖아요.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위를 들고 이중머리를 다 잘랐어요. 티 안 나죠? 왜냐면 귀가 덥수록 덮일 수 없고 그래서 이거 잘랐는데 이 머리가 안 자르니까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랐어요. 네, 모르겠다. 그래서 붙이고 막 맞거든요. 좀 더 리더다운 모습 보여주려고 좀 더 신경 쓴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오려고 원피스를 날씨가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원피스를 입어야지 하고 딱 해놨는데 밤사이 온도가 이상해진 거죠. 10도가 내려간 거예요. 10도가 34도였거든요. 어제 그저께하고 34도씩 올라갔잖아요. 최고 온도가 오늘 24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옷을 막 바꾼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세에 맞게 내 파트너들 청바지 입고 뭐 입고 옷 하잖아요. 강의시켜 보세요. 청바지 입고 나오나.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모습으로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해도 괜찮을까? 스폰서님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습으로 강의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정말 신뢰도를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주 빨리 맞춰줄랬는데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하나 볼까 싶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저 말고 금메달을 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쉬는 시간 없이 훈련만 했어요. 정말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훈련만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하기 싫어도 어차피 해야 될 거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남들보다 한 발 더 쏴보자. 남들보다 더 오래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지겠지. 남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저를 계속 이기고 싶어요. 멋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오늘 목표를 세우고 내일 무너지고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해놓고 내일 아침에 우적우적 먹고 있는 그 여자분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아니면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하면서 이기고 이기는 사람이 멋져 보이세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이제 PT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진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사심이 있나 이 마음이 들 만큼 너무 괴롭히는 거죠. 여자분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싶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신랑이랑 저희 아이가 같이 보고 있어. 같이 가니까 운동을 같이 가니까 나중에 저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참 존경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요 PT 그 한 3명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 보니까 시켜도 안 하더래요. 못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걸 하니까 우리 신랑이 참 당신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다 생각이 든다. 참 가기 싫을 텐데. 참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메이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메이도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요. 계모임도 없어요. 사람하고 있을 때 기가 빡 뺏기고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 실험실에서 이 24시간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실험할 때 후배들이 김밥 2줄 갖다 주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실험실에서 안 나와요.
그게 저는 행복했었어요. 사람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말하면 이 사람 삐지고, 저 말하면 저 사람 삐지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화낼 것 같고, 사실대로 말 안 하려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저는 가족 외에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도 없었고, 가족 외에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아내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너무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가식적인 거죠. 저 이러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아줌마한테 관심도 없고 그 아저씨한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 비즈니스는. 저 사람 인생에 내가 터치를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도와주고 싶은데 나보고 도와주래. 저는 그랬어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쪽자사자 우런이한테만 간 거예요. 언니 이러면서 언니 있잖아. 우런이가 원영아 다시 오면 내가 이사를 가버릴 거다. 막 이런 말도 하고요. 진짜 언니가 싫어하려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길을 오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차를 마티즈 몰고 제가 구미 있었거든요. 구미를 울산에서 구미를 막 가면서 한 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그래도 우리 언니잖아. 그래도 원영아 좋은 건데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서 제 언니를 후원하고 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 또 이렇게 알고 나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처음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인간 같은 인간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옛날에 제 모습에서 이 사람도 참 괜찮은 부분이 있네. 이 사람도 함께하니까 참 좋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만족감이 들면서 인간다워지더라고요. 인간다워지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일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일 때. 그거를 여기서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이었지만 처음에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제는 내 옷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권해주고 싶은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함을 하지는 않았어요. 죽자 사자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쏘지도 않았고요. 아메이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죽자 사자 총 쏴가면서 막 어깨 근이 터드질 만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사업 진행하면서 성대 결절 온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노래방 가서 성대 결절 온 사람 봐도 그쵸. 사업 진행하면서 손가락 골절 온 사람 못 봤어요. 사업 진행하면서 누구한테 맞아본 사람도 못 봤어요. 사업 진행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여기서 단 한 분이라도 알아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